4월 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을 다 이렇게 검증하는, 다 깨버리자는 도깨비가 아닌 닭깨비. 오늘도 대선 후보 검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언제는 반문연대 하자 하더니 이제는 이 유승민과 홍준표가 장렬하게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산하해야 된다라고 왜 말을 바꾸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들이 이 흔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반문연대를 할 때 그냥 문재인을 꺾으라고 다 모여라 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뭐가 다르다고 제가 안철수를 위해서 반문연대 하자 주장했겠습니까? 제가 반문연대라고 하면서 개헌이나 연정이나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한 부분은 거기에 붙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자리 해먹으라고, 권력 오래 누려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보관을 확고하게 앞에 세우고, 그리고 재벌개혁 같은 그런 어떤 이 경제개혁에 대한 가치,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가치를 앞에 세우는 안보동맹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가 최근에 좀 뜨니까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져서 날 도울 사람들은 너들이 알아서 내 밑에 들어오라. 그리고 내가 무슨 어떤 이 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연정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연합, 즉 안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한 연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상 반문연대고 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굳이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안보 가치를 확실히 들고 산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말 바꾸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꿀 때는 바꿀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합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에 대해 그동안의 사드에 대해 굉장히 오락가락했다. 안보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유승민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철수는 초기에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발언을 했다.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사드를 갖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 해서 5, 6월에 시끄러워졌을 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후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했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요, 안보를 강조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또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위안부 합의는 역사 주권으로 볼 때 옳지 않은 문제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파기할 문제고,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이라 확신을 하고 추진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오늘 제가 말하는 본질은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하기 위한 피치 못할 사연들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승민 후보가 빼고 무조건 필요한 대로만 이렇게 점수 따고 저건 저렇게 점수 따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칼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안철수를 비판하려면 보수가요, 칼라가 확실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유승민은 사드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당론으로 반대했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있을 때 소집된 의총에서도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 당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사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다. 박지원은 햇볕 정책의 계승자고 대북 불법 송금의 주역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호남 출신 의원으로, 이건 제 말입니다. DJ의 햇볕 정책을 개성하는 입장이다. 제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어제 유승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현재 이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지지율 폭등으로 배짱이 좋아진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위선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는요 2012년 10월 20일께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당시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이번 말고요, 2012년에 출마했을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지만은 안철수가 자기 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동교동계와 라인을 대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박지원, 건노갑, 이희호 여사 등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고, 동교동에서는 안철수를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으며, 심지어 당시 민주당 일각은 이 단일화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안철수를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경선을 하든지 안철수에게 후보를 줘라고 국회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수명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했고,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해서 이렇게 이 봉투를 놓고 왔고, 그때 녹취를 했냐 안 했냐 논란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즉 이희호 여사한테 격려를 받았냐 안 받았냐. 자, 그때 안철수는 안보는 보수라고 하면서 이 2012년 10월 17일 햇볕 정책의 성과를 개성하여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안철수는 헌정기념관에서 2012년 10월 17일 열린 김대중의 국정철학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토론회 축사에서 30년간 지킨 소신대로 분단 50년 만에 처음 남북 정상회담을 열고 남북 대화에 큰 물꼬를 터셨지만 그분이 여신 평화의 길이 중단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안 후보는 북방 경제가 섬처럼 고립된 한국이 나아갈 길이라고 북방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 남북한 철도를 열어가는 철의 실크로드를 열자고 했고, DJ가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믿음이 있겠다. 자기도 역사와 국민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요지는 안철수가 햇볕 정책을 개성하겠다는 겁니다. 안철수는 이 토론회 뿐만 아니라 이희호 여사를 예방한 자리나 여러 차례 햇볕 정책의 개성자로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작년 총선 때는 호남의 표를 얻기 위해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고, 더 나아가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투표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안철수가 햇볕 정책을 개성한다는 사람이, 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니까 좌측의 표는 문재인이 거의 다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중도와 우측의 보수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했던 말들을 깡그러니 이렇게 덮어놓고 자신의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안철수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이 작년 2월 18일 날 국회에서 이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급작스럽게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어떤 근거도 제시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
군의 독자적인 전략무기 방어체계를 구축, 즉 DJ의 KAMD를 그대로 따르자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의 실효성 검증, 이거 사드 배치 반대하는 사람이 누누이 해온 이야기입니다. 핵 보유 반대 등을 주장했고요.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 정상선언은 모두 남북관계의 유산이다. 그래서 진보적인 정부와 보수적인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를 계속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의 이런 이 안보관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저지에 효과가 없다고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이 사드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북한은 대화와 평화의 대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와 문재인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는 말을 바꾸어서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드에 대해서 마치 배치를 찬성하는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철수가 사드에 대해서 한 이야기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기 한 것이 아니라 국가 간 협정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상황이 변화되면 최선의 방법이 뭔지 고민해야 된다. 사드도 중국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면서 인정한 양 이야기했지, 사드가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학규 전 후보는 당내 토론에서 사드 철회를 이야기하다가 국가 간 협정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지적하고 나왔고요.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자, 이렇게 개성공단 폐쇄는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해오던 사람이 이제는 지난 2월 9일에는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통일부에서 이야기해온 유엔 결의안을 핑계로 댔다라고. 자, 손학규는 안보라는 보수라는 입장에서 개성공단 재개 불가를 주장하고 있느냐, 말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일관성 없는 태도가 얼마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안철수는 당내 토론에서는 저는 개성공단 재개 불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지금 현재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병행하고 그 끝에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철수는 안희정과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표를 모으기 위해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또 말을 그때그때 바꾸어 왔습니다. 2012년 대선에 출마할 때는 안보는 보수로 가고 자기 척에는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와 협력을 하자라는 식으로 적었고, 또 그 뒤에 이희호나 동교동계 사람들을 만나서는 DJ의 햇볕 정책을 개성하겠다 했고 국회 토론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줄곧 안철수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민주당이 이름을 바꾼 당에 들어가서 김한길과 공동 대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평당하니까 동교동계를 끌고 지난 총선 직전에 창당을 해서 개성공단에 반대하고 사드에도 반대를 하다가 이제 본인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좌측의 표는 문재인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 이제 안철수는 마치 사드나 개성공단에 대해서 폐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 사람의 말 또한 세세하게 따져보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은 동교동계 호남 의원들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져 있는 당이고 당의 중심도 호남이서의 지지입니다. 지금도 호남 지지를 놓고 문재인과 반반을 점한 다음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그 정점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있고 박지원은
햇볕 정책의 계승자라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며 안철수 스스로도 햇볕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은 DJ의 햇볕 정책을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당론이고 사드의 반대도 당론입니다. 그러면 그 후보 안철수 한 명이 지금 애매하게 말을 우측의 구미에 조금 맞을만하게 빙빙 돌려서 한다고 해서 안철수가 문재인보다 더 안보관이 확고하냐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보수에 있는 지지자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전략적 투표를 해야 되냐. 저는 은강생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지를 철회해야 되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지지를 철회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당론을 보수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바꾸고 당론의 통일을 하면서 안보 가치를 앞에 내세운 동맹을 주장할 때 그때 안철수를 지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보수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고하게 보수의 표를 단일화해서 모은 다음에 이번 대선에서 장렬하게 산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한자리 해먹으라고 권력 오래 누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제가 안보관을 확고하게 앞에 세우고 그리고 재벌개혁 같은 그런 어떤 이 경제개혁에 대한 가치,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가치를 앞에 세우는 안보동맹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가 최근에 좀 뜨니까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져서 날 도울 사람들은 너들이 알아서 내 밑에 들어오라. 그리고 내가 무슨 어떤 이 연대나 이런 부분에서 연정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제안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치연합, 즉 안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한 연합에 대해서 성의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상 반문연대고 뭐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굳이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안보 가치를 확실히 들고 산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말 바꾸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바꿀 때는 바꿀 만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4월 6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을 다 이렇게 검증하는, 다 깨버리자는 도깨비가 아닌 닭깨비. 오늘도 대선 후보 검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언제는 반문연대 하자 하더니 이제는 이 유승민과 홍준표가 장렬하게 이렇게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산화해야 된다라고 왜 말을 바꾸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들이 이 흔히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약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반문연대를 할 때 그냥 문재인을 꺾으라고 다 모여라 했습니까? 아니,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뭐가 다르다고 제가 안철수를 위해서 반문연대 하자 주장했겠습니까? 제가 반문연대라고 하면서 개헌이나 연정이나 임기 단축을 이야기를 한 부분은 거기에 붙어먹는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의 논리적인 허점이나 위선을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안철수는요, 2012년 10월 20일께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습니다. 당시 안철수가 지난 대선에서, 이번 말고요, 2012년에 출마했을 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지만은 안철수가 자기 세력 확보가 어려워지니까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끊임없이 동교동계와 라인을 대어서 접촉을 해왔습니다. 박지원, 건노갑, 이희호 여사 등을 접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고, 동교동에서는 안철수를 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파다했으며, 심지어 당시 민주당 일각은 이 단일화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안철수를 영입해서 같이 이렇게 경선을 하든지 안철수에게 후보를 줘라고 국회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십수명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기록에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는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했고, 또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이희호 여사를 예방을 해서 이렇게 이 봉투를 놓고 왔고 사과를 합니다. 자, 유승민 후보가 안철수에 대해 그동안의 사드에 대해 굉장히 오락가락했다, 안보 간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유승민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 공약 관련 기자회견에서 안철수는 초기에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발언을 했다. 작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사드를 갖고 오느냐 안 갖고 오느냐 해서 5, 6월에 시끄러워졌을 때 그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 후보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는 한미가 합의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했는데, 그런 식의 논리가 정당하다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되돌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는 유승민 후보가요, 안보를 강조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또 되돌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위안부 합의는 역사 주권으로 볼 때 옳지 않은 문제라 재협상을 요구하고, 듣지 않으면 파기할 문제고, 사드 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이라 확신을 하고 추진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이, 오늘 제가 말하는 본질은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 군사 정보 공유 협정을 하기 위한 피치 못할 사연들이 배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승민 후보가 빼고 무조건 필요한 대로만 이렇게 점수 따고 저건 저렇게 점수 따고 하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칼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안철수를 비판하려면 보수가요, 칼라가 확실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유승민은 사드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당론으로 반대했고, 북한의 5차 핵실험 있을 때 소집된 의총에서도 반대 당론을 정했다. 그 당의 후보가 안철수 후보다. 사드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 뒤에는 박지원이 있다. 박지원은 햇볕 정책의 계승자고 대북 불법 송금의 주역이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호남 출신 의원으로, 이건 제 말입니다,
DJ의 햇볕 정책을 개성하는 입장이다. 제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안보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당선되면 한미 동맹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어제 유승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승민은 현재 이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지지율 폭등으로 배짱이 좋아진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나는 제 입장에서는